안녕하십니까, 방희덕입니다. 만화가 어린이들만의 것이던 아동 만화 시대는 이미 지나고 요즘은 본격적인 성인 만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말이죠, 인기 만화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화제가 되는 등 만화에 대한 관심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폭넓게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야기 좀 합시다에서는 이와 같은 성인 만화의 열기가 왜 일어나고 있고, 또 바람직한 성인 만화의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어떤 질적인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장병림 교수님,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님,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심의부장이신 구현서 선생님, 그리고 주부,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만화와 관계가 깊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늦은 시간에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장병림 교수님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만화를 찾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세요? 만화는 우리 사회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스피드화해질 때에 만화가 성행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을 수 없이 그림 척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 그러니까 스피드 시대에 이게 또 생존 경쟁이 심할 때 이게 점점 성행되는 게 아니겠냐 봅니다. 예, 그럼 과거에는 스피드 시대가 아니었던 시대는 만화가 없었나요? 있어도 그리 많지 않았죠. 기껏해야지 뭐 아동 만화라든지 기껏해야 뭐 신문의 어떤 그 정치성 그런 조그 같은 것을 그렸을 때, 그때도 읽어보지 않고 그림은 척 보고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바쁘고 너무 고되고 너무 스피드를 화를 요구할 때는 점점 이 신문 장찬이 없어지지 않고 전부 신문 자체도 만화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장 교수님은 만화를 보세요? 과거에는 굉장히 좀 봤는데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만화하고는 고세하고 신문 자체도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그 만화를 보는 층이 말이죠. 네. 어린아이들, 청소년보다도 성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만화 독자층의 고령화, 또 고학력화, 이런 추세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시 이것은 너무 코를 많이 쓰고 좀 코를 식히기 위해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오늘날까지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사랑하면 지겨운데 언제 그걸 일일이 다 보느냐. 그저 슬렁슬렁 해서 막 머리를 식힌다. 네. 또 정신위생하는 의미에서 어른들이 이런 쪽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문제겠죠. 네. 그걸 봐서 머리를 식히려고 했는데 더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런다면 이 만화가 더 발전하기 어렵지 않겠냐. 네. 네. 이원복 교수님 말이에요. 지금 장병림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네네. 이원복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장 교수님 말씀도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 만화 연령의 고령화, 네. 그것을 어떤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서 찾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형편이 그 6.25 당시에 옛날에 6.25가 끝난 다음에는 어린이들에게 그 오락도구라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럿 식구가 같이 살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 유일한 그 휴식 공간, 오락 공간이 만화 가게였는데, 네. 이제 이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한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어린이들이 만화 가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만화가 이제 안방으로 들어오는 어린이 잡지들을 통해서 안방으로 들어온 반면에 그 당시에 만화를 보고 자랐던 세대가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청년 문화가 아직 보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만화는 점점 이 고령화돼 가고 앞으로 또 그 추세가 또 계속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좀 재밌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성인 만화라고 하는 말이 요새 생겨나게 됐고, 또 아동 만화라고 하는 건 종전에 있었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의 구별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요즘에 그 성인 만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 만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린이를 위한 만화와 어린이를 위하지 않은 만화로 구별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그 성인 만화로 하면은 그 내용이랄까 모든 것이 그 성인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를 위하지 않은 만화, 어린이 외적인 만화는 다시 둘로 나누어서 일반 그 출판물이죠. 그러니까 정기간행물, 잡지에 나오는 그런 만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본서, 만화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만화가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성인 만화는 사실상 그 일반 대본서에 나가는 그런 만화들. 그러니까 그것은 성인 만화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그 주 고객인 청소년 만화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만화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의 성인 만화는 성인 월간지나 주간지에 나오는 그러한 전문 그 성인을 상대로 한 그런 만화에 국한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의 경우에 우리 그 대중예술에서의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 네. 어느 정도가 되는지 특별히 그 성인 만화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네, 그걸 위해서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책은 그 아스테릭스라고 하는 불란서 만화입니다. 아, 네. 약 한 50페이지 정도로의 그 만화인데 이 만화가 지금까지 27권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권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네. 그래서 이것이 처음 나온 만화가 연도가 1961년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11권째인데요. 이것이 나온 것이 1967년입니다. 네. 1967년인데 이 만화가 초판에 120만 부가 나갔습니다. 네. 2주일 만에. 그리고 그로부터 6년 동안에 이 만화가 팔린 것이 2,300만 부입니다. 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지금이 86년이니까 이 책 한 권만 하더라도 27권의 시리즈 가운데 이 책 한 권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5천만 부 이상.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릴 책은 여기 이 책은요. 여기 이 책은 이 아스테릭스에 대한 하나 연구 논문집입니다. 네. 한 예로요. 만화에 그러니까 대한 아스테릭스 학에 대한 그 책이죠. 음. 그러니까 어느 만큼 이 만화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져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그렇죠. 준다. 또 진지하게 다뤄져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독일 사람인 그 바움게르트라는 사람이 쓴 그 만화학 책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소위 그 문헌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여기는 이 독일어로만 된 만화에 대한 자료가 아, 네. 서적이 480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0권의 만화에 대한 전문 서적, 논문, 참고 문헌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쪽 사회에서는 그만큼 만화가 경박하고 우리가 일과성으로 보고 흘려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진지하게 연구되고 또 추구되고 있다는 것을 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만화가 하나의 종합예술로서 성장하는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우리 여기 그 고연서 선생님 그 성인 만화 심의 기준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성인 만화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도덕성을 대변하는 것이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인 만화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나오는 만화 중에도 상당히 그 어른들이 봐도 좋을 그런 만화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거는 성인 만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심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사회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오래전에 제정된 그 한국 만화윤리 강령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심의를 할 때 그 강령이 성인 만화나 아동 만화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만화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성을 기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옛날에 제정됐다거나 지금 새로 제정됐다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그 도덕관념은 아직 그렇게 크게 변천하지 않았다. 그런 쪽에서 지금 보고를 있고 특히 그 성인 만화라고 지정을 해서 좋지 않은 쪽을 심의에서 그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선정성이라든가 폭력성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저해 요인이 된다.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다가 보니까 심의를 받는 쪽의 입장으로 보면은 조금 그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8년 전에 만들어놨던 아동 만화 규제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거는 꼭 주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을 제정을 할 때 사회 각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하고 또 그만큼 그런 것을 제정할 만한 그 여러 가지 그 교양과 뭐 지성과 뭐 이런 것이 다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과거에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요사이- 기준이 요사이 한게 아니죠. 현재도 그렇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에 인기 만화, 특별히 성인 만화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작가 몇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함께 이 얘기를 나누죠. 방학기 작가신데 주로 어떤 내용의 만화를 그리고 계세요? 예, 제가 이때까지 그 다루었던 작품들은 주로 그 역사, 그 중에서도 그 서민들의 생활에 그 토대를 둔 그런 식의 그 시대 만화랄까, 역사 만화랄까 이런 것을 주로 많이 그려왔어요. 정사도 공부하시면서 야사도 공부하시고. 네, 주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그 역사 만화를 그리게 됐고 또 그래서 요새 일본에도 뭐 수출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주로 그 역사 만화의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로 그 제가 일본에 이번에 수출했던 것은 우리의 그 명종시대 도둑의 이야기, 임꺽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임꺽정을 통해서 그 시대 밑바닥 그 주조를 이뤘던 민중의 이야기, 그것을 해보고 싶었고 주로 그 외에도 그 바리덱이라든지 무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적인 샤머니즘의 이야기, 네. 탈춤의 이야기, 주로 그 밑에 사람, 상사람의 삶을 많이 이야기해왔죠. 네. 만화가 성인 만화입니까? 어떤 만화입니까? 그래서 이제 성인 만화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앞에서도 한 두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령 우리나라에 성인 만화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작가는 이제부터도 많은 그 회의를 느낍니다. 지금 그 횡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스포츠 만화라든지 재벌 만화 같은 것이 청소년 혹은 청년층을 갖다 만족시키는 만화일 따름이지 40대 50대 되는 그 인생의 썸맛 단맛 산전 수준을 다 겪은 성인들의 삶의 위로를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성인 만화가 있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지. 그러면 성인 만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심의윤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듯이 여러 가지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네. 그런 규제 속에서 성인 만화가 잘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에서도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도서잡지윤리위원회가 만화계에 끼친 그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것의 순기능은 보면 지금 그 만화가 블루 페이퍼 혹은 그 옐로 페이퍼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음란 만화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만화가 지금의 차원에서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 예술품 혹은 작품의 차원으로 올라가는데 저해한 막심한 그런 그 장애 요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극화를 뭐 그리든지 어떤 만화를 그리든지 간에 거기에 작가로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죠. 물론입니다. 독자층도 생각을 하게 네네. 되고. 대개 네. 어떤 독자층을 대해서 제가 설정하는 이제 기본 독자층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저나름으로 외람되나마 지금의 청소년 만화 혹은 청년 만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민속이나 토속적인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만화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해 보고 싶은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화라 그러면 되게 어떠한 것이 만화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만화와 문학과의 접근 혹은 만화 그림도 그냥 그림 안에 동양화 혹은 순수 회화의 접근을 통해서 만화를 보는 독자층을 확대하고 연령층을 올리고 싶은 그런 깊은 그 자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 작가로서 상당한 보람 같은 것이 네. 느껴지거든요. 그 옆에 황미나 작가신데 주로 어떤 내용의 만화를 그리시고 계세요? 흔히 말하기로 순정 만화라고 하죠. 아, 순정 만화요? 여성 독자를 향한 만화입니다. 네. 순정 만화를 그리시게 된 이유는 특별히 있어요?
일단 만화가 좋으니까 만화계에 뛰어드는 거고요. 언제부터 뛰어들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였습니다. 80년. 네, 대학을 안 가시고 예. 만화로만 나가셨구만. 네, 그렇죠. 네, 만화 대학을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성공을 하셨는데 주로 독자층은 되게 어떤 층이세요? 독자는 주로 저는 이제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독자가 여태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주류를 이루어왔었는데 근간에 냈던 작품이 우리나라 현대물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독자층이 여대생 그리고 남학생 쪽으로 바뀌어버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 만화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 네, 메시지. 뭐가 있어요? 외람된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느끼고 살아온 바에 의한 인생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네. 인간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거죠. 성인들에게서부터 어떤 인식을 받으세요? 성인 만화적인 입장에서. 아주 어른들, 그러니까는 40, 50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그러니 어떤 점에서 그래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 만화를 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환영을 못 만화는 받고. 좋지 않은 것이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네. 작가 당신도 좋지 않소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만화 세대라고 제가 말하는 저라든가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위의 나이에 속하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어떤 분야의 만화든지 다 좋아하시고 봐주시거든요. 지금 그 그리시고 계시는 게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거지만은 성인 만화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져요. 어떤 점에 성인 만화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쓰세요? 그리세요? 글쎄요. 똑 부러지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가 성인 만화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되는데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같은 거 있죠. 그런 문제가 학생이나 아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어른들의 모습이 제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순정 중에서는. 네. 근데 이제 저 자신도 아직은 완전한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성인들께서 보시면 좀 우습게 보이실지도 모르죠. 네. 나는 제가 대상으로 하는 성인이라는 것은 40, 50대 성인이 아니라 이제 성인식을 마치고 30대 이전 20대에 해당하는 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 이장호 감독님 나와 계신데 최근에 만든 영화로 화제를 좀 일으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성인 만화를 영화화하게 된 동기 어디 있어요? 2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영화의 그 고래사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물론 원작을 소설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관객들 속에서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영화하고는 어떤 또 다른 힘을 느꼈어요. 네. 관객 반응이라든지 그 화면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그 분위기들이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 네.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치 그 즐거움을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보았던 그런 느낌과 흡사하다는 생각에서 제 나름으로 한번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세대들이 그 저희와 달라서 아주 유년 시절에 그 텔레비전에서 만화 영화를 즐겨봤고 또 말하자면 언어를 깨우치는 그 초보 기초 작업이 만화에서 비롯되고 네. 그 청년들이 만화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 픽션을 좋아하는 그런 세대라는 그 추측이 가능하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맨날 그 나이 먹는다고 해서 어른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한번 그 감각을 같이 나누어 봐야겠다. 그런데 그 마침 인기가 있는 그 만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로 해봤습니다. 영화화하셨구만. 그 영화로 효과는 어느 정도 얻으셨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영화 만드는 거는 힘이 들었지만 흥행은 거의 뭐 누워서 떡 먹기처럼 그 기획이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누워서 떡을 먹으면 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 효과를 거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보세요? 역시 원작이 인기 있었던 만화였고요. 네. 그리고 그 원작의 내용이 아마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재미와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얘기는 네. 실망했다. 어떤 그런 얘기를 사람은 하는데 어떤 그런 얘기 사람은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편지가 왔는데 네. 자기는 그 영화를 상영 중지했으면 좋겠다. 왜요? 왜 그러냐면 그 보석 같은 극화를 당신이 왜 그렇게 넌센스를 만들어 놨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영 중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대요. 네. 근데 그 만화를 영화화할 때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만화라는 것은 그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 단순화된 그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하자면 정지된 그림 속에 환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지된 환상을 저희는 상당히 리얼하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제약이 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세요? 바로 그 구체적이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이라는데 만화는 상당히 단순한 환상인데 네. 이것을 거의 우리 실생활처럼 바꿔 놓았을 때 그 바로 구체적이라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만화는 단순화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네. 단순화 속에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말하자면 영화라는 것은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 말이죠. 요새 그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성인 영화 네. 어떻게 보세요? 성인 만화요. 성인 만화. 네. 죄송합니다. 대본소를 통한 만화들은 말하자면 그것이 아동 윤리 규정에 맞추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동 윤리 규정에서 벗어났을 때 꼭 에로틱하거나 또 비도덕한 걸로 발전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역시 만화가들도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도덕이라든지 윤리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영화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일종의 그 틀에 박힌 노파심이 작용해가지고 미리 규제를 합니다. 일본의 만화들이 상당히 에로틱하다, 뭐 비도덕하다. 그래서 한국도 그럴 것이다. 그거는 문화라든지 모든 그 사회의 여건들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노파심을 갖지 않아도 좋은 만화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현서 선생님. 예, 아까 그 방학기 선생 말씀 중에 규제가 어떤 그 예술성을 침해하거나 그 만화의 어떤 그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또 심의를 하는 데서도 막 그런 거는 철칙으로 지키도록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장호 감독 말씀대로 어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그 도덕성이 강해서 강하죠.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또 잘 압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나오는 주간지에 연재되는 만화가 성인 만화라고 그럽니다. 네. 이런 만화들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면은 상당히 그 부도덕한 그런 면이 많고 또 그 사회의 그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고 뭐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시켰다고 해서 덮어놓고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노출을 하는 경우 또 아주 관능적이거나 아주 폭력적이거나 그리고 대사를 쓰는데도 아주 그 지금 여기서 입에 담기 거북한 막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어떤 규제가 뭐 어떤 틀에 맞춰서만 한다든가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틀이 없으면은 또 규제가 되지도 않고 또 그런데 말이에요, 말하자면 잠깐만요. 부작용도 상당히 그 또 규제라고 약간은 하는 생길 수가 말이 말이에요. 네. 이런 데서 꼭 필요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잡지에 나오는 건 사후에 네, 그렇습니다. 규제를 받죠. 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뭐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선 우리의 그 만화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제일 시급한 과제가 이 만화를 서점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네. 이 보십시오. 아직 일반적으로 그 선입관념인데 지하철에서 신문 보고 책 보는 사람 있어도 만화책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만화 보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만화 그리는 분들이 누가 어떻게
그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작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예술성 있는 작품을 만들 것이며 또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업성 때문에 일단 만화가게에서 커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에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그 만화 문화는 우선 일단 이 책들을 만화책들을 이 만화가게는 만화가게대로 두고 정정당당하게 이 비판과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서점으로 끌어내는 것이 우리 만화 문화의 제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만화협회에서 나오신 저 권기영 회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우선 말씀을 좀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그런 대화가 나온다. 또는 그림이 사회에 어떤 필요 없는 말하자면 표현시켜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노출을 시킨다든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만화가 표출시킨 것은 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잡지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접하고 보면은 거기는 정말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주간지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인 만화 잡지는 지극히 우량도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만화 출판사는 대개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책을 내고 있는 출판사는 약 30여 개 됩니다. 네. 지금 그 사장님이 대표로 계시는 송천문화사에서도 성인 만화를 지금 출간하고 계세요? 지금 자꾸 성인 만화 그러는데 저는 성인 만화를 우리가 지금 이제 도서자치윤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전 심의를 받는다 하는 자체는 어른들이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전에 독서 조항을 제거해 준다. 네. 그래서 사전 심의 받는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사전 심의 받는 만화는 성인 만화가 아니다. 네. 성인 만화는 자기가 그냥 보고 취사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성인 만화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청년 소년을 위한 만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님으로서의 그 생각은 지금 윤리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윤리위원회 관계하고 또 아까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신 판로 관계 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로 윤리위원회가 사전 심의함으로써 아까 이제 방학계 합의께서도 얘기했지만 장단점이 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전 심의를 없앤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전 심의를 없애게 되면은 출판사 편집부에서 완전히 심의하고 그 책이 나가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그 출판사 대표와 작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전 심의를 없앤다고 하면은 그런 책임을 지지 못할 작가나 출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층에서는 사전 심의를 반대할 것이고 그런데 자신 있는 출판사나 작가들은 사전 심의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전 심의를 어느 시기에 가서는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몇 년 전에 비해서 자꾸 발전을 하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 사전 심의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또 그렇게 지금 윤리위원회 측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심의를 몰고 있고 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다음에 이제 대본소가 직접 없어지고 서점으로 책이 나가가지고 독자가 직접 선택권 가져야 된다.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올림픽 전까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본소 시스템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근데 도쿄올림픽 끝나고 국민소득이 1,000불 넘어서면서 2,000불 넘어서면서 자동적으로 없어져서 지금 서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독일 불란서 만화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120만 권 나갔다고 그랬는데 일본도 지금 단행본 만화가 제가 알고 있기로 얼마 전에 일본 가서 봤는데 도라에몽이라는 게
30몇 편까지 하는데 1편이 100만 부씩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이 국민소득이 이전 2,000불 시대를 넘어서 88년 올림픽 지내고 난 다음에 국민소득이 한 3,000불 넘어되면은 아마 자동적으로 대본소에 만화책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없어지고 학부형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자기 용돈 가운데서 자기가 필요한 만화책을 사서 가는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 된다면 저절로 그 유통 과정은 그대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그 만화 가게에 계신 분이 나와 계시는데 어디서 만화 가게를 하세요? 한양대학교 앞에서입니다. 그러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그 한양대학교 대학교 앞에다가 만화 가게를 차린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앞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병원의 그 환자들이나 의사분들이 만화책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그 근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래요. 이 부모님들이 무조건 만화 가게를 가면 만화책을 보면 공부 못한다고 못 가게 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 와서 막 이제 소리 질리시면서 오셔갖고선 애들 데리고 나가고 그랬는데요. 과다하게 만화를 보는 건 좋지 나쁘고 않다? 좋지 않고 네.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선별을 물론 만화 가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희들은 많이 보는 건 좋겠지만은 제 입장은 좀 틀리지만요. 많이 한 권 보는데 얼마예요? 50원씩입니다. 한 권. 가지고 가면 집에 가서 보면. 가지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예. 네, 어떤 데는 100원 받는다고. 그렇죠. 이제 가게 업소마다 틀리죠. 이 영동 쪽으로는 가격이 좀 더 받고요. 네, 거기 가게가 비싸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게를 하시면서 긍정적인 쪽만 얘기하셨는데 예. 좀 부정적인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가게 안에서 청소년들이나 또는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독서를 한다면서 만화를 보면서 흡연도 할 수 있을 거고 예. 음주도 하고 들어올 수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있죠. 아주 잘 차려놨죠? 소파나 뭐 이런 거. 네, 좀 시설은 잘 갖춰놓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명도 좋아가지고 책 읽는데 눈 안 나빠지도록. 그렇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들어왔을 때도 성인 만화를 권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서 쭉 말씀해 오셨는데 성인 만화 글쎄요. 성인 애들이 이제 국민학교 애들이 들어오면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만화는 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국민학생인 경우에는 명랑 만화를 많이 찾거든요. 그건 개중에는 이제 어른들이 보고 놓은 기업 만화를 많이 찾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 만화를 많이 찾는데 기업 만화 같은 책은 조금 부를 추구하는 지나친 부를 추구하는 그런 만화들이 있거든요. 개중에는 그 만화가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대본 업소를 하면서도 선별을 해서 국민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떡볶이나 무슨 라면 그런 것도 거기서 해요? 비디오도 보여주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런 거 있는 데도 있죠? 다른 집에 가봤을 때. 글쎄요. 그런 거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체크를 해서 저거 하니까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다 알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 걱정하실 거 없다. 예. 이원복 교수님 역시 성인 만화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또 성인 만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하자가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많은 식품 영양학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만화를 학문 자체로 연구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 만큼 우선 이제 서서히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나와서 꼭 2가지의 대학원 석사 논문 테마로 만화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다른 이원복 교수님이 시도하셨어요? 아니죠. 저는 그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논문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학원을 졸업하실 분들에게 한 가지 권유 사항이라면 이 만화가 아주 기가 막힌
석사 논문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장병림 교수님,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만화와 관계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교수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보면 공대, 의대, 이 아주 복잡한 법대 학설이 가장 좀 자기네하고 질이 다른 심리학을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아야 이제 말씀대로 전혀 문화와 관계없는 분들이 만화하고 접하려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나 규제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규제가 이게 문제요. 업자들하고 작가들하고 감독하는 분들하고 무릎을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좀 발전적인 어떤 뭘 찾아서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보면요, 너무 영세적이라. 그래서 이걸 좀 대부도 해서 좀 어떤 이제 지금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한 그 좋은 책, 그게 세계 각국에 배분되게끔 아주 질이 좋은 종이와 책을 제본해갖고 판다면 이게 역시 무시 못할 건 수출의 일종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머리 아픈 세상이 될수록 복잡한 세상이 될수록 고민이 있는 세상일수록 이 만화가 더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88년 올림픽 끝나고 어느 정도 풍요해지고 또 더 이제 다양화된다면 이게 점점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자신들도 이걸 읽고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한 구절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뭐이라는 것도 한 구절에도 있으면 좋겠고 뭐인가 보고 나서는 하나 저런 걸 봤다 하는 느낌을 주게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흥미번외로 아주 야하고 우습고 이런 것만 지중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난 이런 업자들이 모아갖고 정신교육을 모두 시켰으면 좋겠어요. 연수, 정신교육. 단 그 시간에 한 원고 한 장 더 써가지고 수입 올린다는 것보다도 나 국민의 한 사람은 나 이게 죽어도 할 말 있다. 나 이런 일 했어.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대학생들 나와 계시는데 성인 만화를 자주 보세요? 자주 볼 수는 없죠. 왜 그렇잖아요. 성인 만화 하면은 우리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이요. 나쁘게만 인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더라도 조심스럽게 아무도 없는 데서 보게 되지, 이게 뭐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보고 나니까 나빠요? 그렇게 나쁘다는 인상은 와닿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성인 만화 자체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저도 이게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린이들이 좀 보면 안 되겠다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떤 거는 오히려 교훈적으로 주는 그런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만화를 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선 흥미 위주죠. 어떤 흥미가 주로? 그러니까는 일반 책들은 보면은 우선 그 책이라는 자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좀 따분한 생각이 드는데 만화는 우선요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한 가운데서 보게 되니까 부담이 없죠. 주로 어떤 계통의 만화를 즐겨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순정 만화, 그러니까 뭐 캔디나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뭐 다 봐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네. 여기 작가님들도 나와 계시고 또 윤리위원회도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 또 출판업계도 나와 계시는데 독자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무엇을 좀 바라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건 없지만요. 바라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 만화라는 게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좋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화 내용이 조금 더 그러니까 만화도 그러니까 독서의 한 일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그런 만화 내용들이 좀 더 알차고 그러니까 교훈적이면서 또 풍자적인 면도 있고 흥미도 있고 그런 쪽으로 만화 내용이 실어졌으면 좋겠어요. 참 어렵게 다 종합돼야 되겠네. 자, 만화 많이 보세요? 네, 많이 보는데요. 어떤 만화를 주로 보세요? 스포츠 만화랑요. 네. 좀 청춘 그런 춤추는 만화? 아니요. 청춘이요. 청춘 만화? 네. 만화를 보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첫째 재밌고요. 뭐 연극 같은 거 보면은 뭐
후련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뭐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만화 자주 보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꽤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함께 가서 빌려서 본 경우가 참 많은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별로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전혀 안 봐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그 간단하게 나오는 만화는 주로 보는 편인데요. 왜 보지 않으세요? 남들은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능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 입시에 한참 시달리고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그 만화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멀어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만화는 뭐 좋지 않으니까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안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여짝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한번 또 물어보지. 자, 만화를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언제 어떤 경우에 보세요? 주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으로 뭐 압박을 받을 때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많이 봅니다. 아, 그래서 어떤 계통의 만화를 주로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 없이 그냥 좀 대중적으로 친구들에게 들어가지고 유명 작가분이 많이 있죠. 그런 작가별로 보신다. 네. 만화 보신 적 있어요? 어릴 때 봤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어른 돼서는 본 적이 없어요? 대학생 신문에 나오는 만화는 봐요. 만화는 보세요. 네.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보시고 지금 신문에 나오는 만화를 보시는데 네. 그러면 왜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이 만화가게를 차릴 뿐만 아니라 만화를 빌려다 많이 보는데 네. 본인은 네. 왜 그 만화를 보지 않게 되는지? 안 보는 특별한 이유는 시간이 좀 많이 없는 편이고요. 또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보다가 엄마께 굉장히 걱정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재밌다는 것보다도 그때 혼났던 기억이 있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요. 여기 어머님 계시는데 자녀가 만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보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는 말을 안 하는데 애들이 가만히 보면 만화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부모로서는 싫어요? 글쎄 조금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은 되면서도 그래도 제 나름대로 또 공부 같은 걸 잘해주니까 또 보는 쪽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어렸을 때 만화 같은 거 안 보셨어요? 글쎄 저는 6.25 때 그때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해가지고 조금 좀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만화 그렇게 본 기억은 안 나고 지금 어른 돼서 애들 보는 거 그거를 좀 많이 좀 보는 편이에요. 아, 지금 만화를 보세요? 네. 네. 그 자기는 보시면서 애들은 보지 말라 그러면 글쎄 저는 이제 어른이 됐고 애들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근데 엄마가 또 지장이- 그 애들 보는 앞에서 만화 보면 애들이 보기 약올라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애들 보는데 같이 보지 혼자 이제 지가 단독으로는 안 보죠. 네, 같이 보세요. 네.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성인 만화 수준, 또 어른들이 보는 만화나 애들이 보는 만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왔다고 네, 보세요? 애들 만화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른들 만화는 조금 좀 많이 노출된 게 많고 조금 좀 어른들이 봐도 조금 좀 나이 먹은 사람이 봐도 좀 얼굴이 붉을 정도로 그런 만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만화였어요, 그게? 대개 이제 뭐 썬데이 서울이나 주간경향에 나오는 그런 데 있는 만화들이 좀 그런. 선데이 서울 그 중앙 뭐 이런 거 애독하세요? 아니 이제 많이 좀 조금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런 거요. 네, 이제 많이 보는 편이에요. 미장원에 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좀 보는 편이에요. 네. 일주일에 미장원에 몇 번 가시는데? 아니 일주일에는 저거지만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머리를 자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펼치다 보면 만화책, 그 만화 나온 거부터 눈이 시선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자녀들하고 볼 때는 집에서 아동 만화를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소년중앙 같은 거 그런 거를 보거든요. 집에서는 네. 거기 만화 나온 거 있고 그러고서. 네, 구 선생님 말이에요. 지금 이 주부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잡지에 나오는 일간 잡지나 뭐 이런 주간 잡지 같은 데 나오는 데는 그건 규제를 안 받으니까 그냥 이른바
저 주부도 얼굴이 붉을 정도로 저질의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후 주간지의 경우는 4월 심의를 받습니다. 아까 그 장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규제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조금 해명을 해야겠습니다. 규제라는 거는 그런 그 4월 심의할 때 쓰는 거고 사전 심의로 하는 만화는 규제라고 쓰질 않습니다. 그냥 심의죠. 심의예요? 네, 그렇죠. 네. 요 내용은 똑같은 건데 뭘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도 그게 그 뉘앙스가 아주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뉘앙스를 네, 따져야 돼요? 주군이 아니 실질적으로 또 다르고요. 그리고 주군님 말씀하신 거는 그 주간지에 대한 건 사후 심의를 하는데 그런 그 거북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고 조치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게재가 연재가 될 경우에는 중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게재 중지 결정을 해가지고 연재되는 걸 중지하도록 몇 번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성인 만화라는 것이 그 저해 요인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그 심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놔두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겠느냐 그런 이제 그 저질로 봐서 그런 것이 이제 그 전에 한번 겪어봤는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검찰에서 손을 댄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에도 또 한 번 있었고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만화에 대한 어떤 그 사전 심의 같은 것이 또 사후 심의 같은 것이 없어야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게재되고 내재하고 있다. 이것은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 방학기 선생님 그 사회적으로 말이죠.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또 어떻게 조성돼야지 우리 성인 만화나 이 만화가 대중예술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되게 펼쳐진 이야기 중에서 문제점으로 거의 거론되고 등장한 게 주로 그 도서잡지윤리위원회 쪽에 파상 공격 혹은 집중 공격이 돌아갔는데 사실은 엄밀히 만화 작가의 입장으로서는 정확히 생각해 볼 때 만화가 자신이 이 만화의 문제점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 그 유행되고 있고 요 근래 많이 읽힌다는 만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실 그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의 관점에 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그런 식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어떤 패턴이 있더군요. 보면 버려진 운동선수라든지 상당히 역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그런 그 역경 속에서 정오심을 키워서 그 정오심에 의해서 결국은 그 자세를 만회하고 또 그 상대에 대해서 처절한 복수를 한다. 뭐 보통 이런 패턴에 의해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센치멘탈 세디즘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역경에 처했을 때 그 불우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주 감상적인 그런 소재에서 다시 적을 가차없이 쳐부수는 그런 세디스틱한 과학적인 이야기. 근데 이 센치멘탈 세디즘이라는 것은 이제 근데 그 일본적인 기조, 외식이라고 이야기 되는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환경, 문화적인 어떤 정신적인 기조가 된다고 볼 때 이게 과연 꼭 우리의 만화인가? 예, 근데 야구 만화를 들면 빼따를 든 한국인이 아니라 때로 빼따를 든 사무라이 같은 경우가 보일 때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그 청소년 만화가 일본 외색적인 그런 기조에 물들어 있을 때 조금 비약한다면 그런 청소년들이 그 다음에 필요하는 것은 무엇일까? 외색적인 그런 그 사고에 의해서는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좀 비약한다면 일본적인 상품, 문화적인 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것과 연관되는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우리 그 만화 작가의 수치스러운 한 부분으로서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입니다만은 만화 작가들이 일본을 드나들면서 일본의 많은 책을 갖다 놓고 이것저것 적당히 그냥 모자이크해서 적당한 어레인지를 해서 아주 일본적인 우리가 그 일본의 대중문화 쪽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그 재미나게 하는 건 아주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살살 간절해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화 문화 그게 재미가 있다면 그것은 단가 하는 문제에서 만화가 자신이 지금 그 제대로 된 이렇게 만화가 좀 발행이 됐을 때 우리의 지금 만화의 그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그 반성과 자제와 이런 통찰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만화가로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마지막으로 이원복 교수님, 외국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만화의 수준, 그것은 전반적인 만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성인 만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인 만화의 수준을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종합하건대 우리나라의 성인 만화는 아직까지는 그 태동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모든 만화가 아직까지는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40대, 50대를 위한 진짜 그 성인 만화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태동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수요의 형태가 이 공급의 형태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좋은 만화를 원할 때 그때 좋은 만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공급의 형태는 또한 이게 체인으로서 또 수요의 형태를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만화를 나오면은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또 수준이 있는 작품을 원하게 된다. 이걸 명심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의 훌륭한 대중문화로서 키워야 되겠고 또 우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씩 그 윤리 그 규정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그 관주도의 윤리보다 그 규제보다 앞으로는 그 출판업자 스스로의 그 책임과 양심을 건 민간 주도의 그런 심의 기관으로 옮겨져야지 어떤 그 자유로운 발달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화는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고 간접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세계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말초적인 자극 또 단순히 눈으로 보는 그런 만화가 아닌 생각하고 보는 만화,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인 만화가 많이 나와서 우리의 대중문화를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화와 관계된 여러분들 나오셔서 좋은 말씀 남겨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만화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